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강동석입니다. 어제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만큼은 주식에 대한 부담감 좀 내려놓으시고요. 편안하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저희 방송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준비했습니다. 오늘 선물 동향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02-3153-2631, 무료 문자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전문가님 소개해드릴게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수급을 알아야 시장을 할 수 있다. 추세 매매를 통한 수익 극대화 전략. 포지션과 시장 분석으로 주도주를 공략한다. 유스탁, 유창희의 주식 입체 분석법. 바로 시작합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는 처음 뵙는 건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좀 늦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받으십시오. 받으시고. 오늘 어떤 내용 배워볼까요? 오늘 이제 원래는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그 1년을 앞둔 상황에서 네. 주식시장을 1년 동안 어떻게 시청자분들이 대응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하려고 했었는데 어저께 혹시 아시나요? 선물 시장에서 좀 특이한 움직였었던 네, 거. 주문 실수가 네, 뭐 있었죠. 주문 실수가 네. 있어가지고 한 3만 계약 가까이 움직임이 있었고 네. 또 오늘도 그로 인해서 시장이 좀 흔들림이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긴급하게 좀, 왜냐면 또 내일 모레 또 옵션 만기도 만기일이죠. 있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이 좀 있어서 그걸 좀 긴급하게 시청자분들한테 자세하게 이제 사건 개요하고 이 앞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남는 시간에 네. 이제 교육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2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2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고요.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다시 한번 많이 받으십시오, 시청자분들. 오늘 이제 먼저 어저께 이게 이제 어저께 상황입니다. 어저께 네. 선물 종가의 움직임인데 종가까지 흐름인데 보신다면 이제 2시 아마 10분인가 2시 5분부터일 거예요. 2시 5분부터 보신다면은 외국인이 급격하게 선물을 매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개인하고 증권, 투신이 급격히 매도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거래가 뭐 급등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이게 종가상인데 268.20의 매수 잔량이 44,000 계약이 남아 있으면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장중에는 12만 계약까지 물량이 쌓였었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이제 뭐 오류다, 주문 실수다. 근데 주문 실수 치고는 보통 이제 이런 게 1년에 한두 번씩은 있거든요. 네. 근데 주문 실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한 10분 내에 네. 혹은 길어야 한 20분 내에 주문이 다 취소가 되고 그러면서 다시 어떤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날 같은 경우 1시간 넘게 장 막판까지 그런 것이 유지가 됐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는데,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첫 번째 사건의 시작 개요입니다. 어저께, 2시, 14시 이후 선물 268.20에서 순간적으로 매수 주문이 집중이 됐었고, 네. 주문량으로 볼 때는 시스템 오류로 추정이 되고, 장 막판까지 주문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최소 25,000 계약에서 33,000 계약 사이까지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장 중에는 33,000 계약이 이루어졌고 장 후반에 좀 청산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최소한 25,000 계약 이상 오버나잇이 됐다라는 것이 특이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게 오늘 아침 9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준비할 때는 이제 오전에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9시 기준인데 이제 이 거래가 이루어진 증권사가 이제 어저께 뉴스를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계속 실시간 뉴스가 계속 나왔었는데 일단 대행 증권사죠. 왜냐면 이제 시청자분들도 매매를 할 때 네. 직접 거래소를 가가지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네. 뭐 대신증권이든 뭐 키움증권이든 뭐 우리투자증권이든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께 편리한 증권사를 이용하듯이 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대행 증권사를 이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대행 증권사가 KB투자증권이었고 홍콩 지점 계좌로 발표가 됐어요. 홍콩 지점 계좌로 발표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최종 매수 수량,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33,000계약, 35,000계약이 체결이 됐다가 이제 어저께 장 막판에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최종적으로 25,000계약 정도가 남았었다. 오늘 아침까지 현재 물량이. 그리고 이제 요 물량이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은 오늘 12시, 그러니까 선물 같은 경우 증거기임 제도가 있는데,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 이게 좀 개인 투자자분들 듣기엔 좀 화가 나는 일인데,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물 매매를 하려면은 돈을 미리 넣어놔야 돼요. 네. 그 증권 계좌에다가 최소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계좌를 돈을 넣어놔야지 선물을 사거나 팔거나 혹은 옵션을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기관 투자자분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뭐 국내외 다 기관 투자자분들께서는 다음날 돈을 입금시키면 돼요. 네. 참 좀 불합리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오늘 12시까지 증거금 약 9%가량인 3천억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요것이 과연 이제 오늘 아침에 이루어질 것이냐, 납부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납부가 안 된다 그러면은 KB투자증권이 일괄적으로 시장가로 전량 매도 처분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충격에 상당히 가해질 수 있는데 요것이 납부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아니라 오늘 아침 한 9시 반에서 10시 사이까지 상당히 초유의 관심사였어요. 이 증시에서. 그런데 KB투자증권이 이제 한 11시 10분인가 11시 5분에 발표를 한 게 대납을 했다. 자기들이 일단은 시장 충격 우려를 뭐 그쪽 홍콩계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먼저 자기들이 한 4천억 정도를 증권 거래소에다가 대납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됐고 이제 중간 사항이죠. 중간 사항이고 자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지금까지는 사건의 개요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교통사고 났는데 나는 분명히 파란 신호를 보고 갔고 교차로에서 상대방은 빨간 신호를 보고 와서 부딪혔다. 근데 서로 말이 틀리니까 뭐 블랙박스를 보고 이렇게 내용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맞냐, 뭐 상대방이 맞느냐? 그럼 내가 맞으면은 뭐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디 병원을 갈 것이며, 뭐 상대방이 맞으면 또 그쪽 보험사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선물 관련된 이슈가 발생이 된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이제 초유의 관심사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약간 상당한 제가 계산하기로는 한 70%에서 60%는 청산이 되었습니다. 청산이 되어가지고 생각했던 것만큼 우려감은 좀 줄어들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한 10,000계약 가까이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러한 10,000계약이 내일 모레 선물 옵션 내일 모레 옵션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탐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좀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 시황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일 것이고 선물 매매를 잘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옵션 만기는 항상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괜히 뭐 마녀들의 뭐 몸부림, 뭐 마녀들의 심술 이런 얘기처럼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뭐 지난 만기 때는 좋게 움직였지만 또 예전에는 또 다르게 안 좋게 움직인 적도 있었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분들께서 항상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따라서 이번 주 옵션 만기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연결 동작으로 조금 시황을 좀 같이 연결해서 보신다라면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이제부터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해서 그냥 평이한 내용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고 최상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여기서 최악의 시나리오고 여기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주식 투자를 하는 분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파생을 하는 사람은 다 최상이에요. 최악이 없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주가가 빠지면 최악이잖아요. 그쵸. 주가가 오르면 좋은 거고 주가가 빠지면 안 좋은 건데 파생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빠져도 수익 날 수도 있고 올라도 수익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한 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상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평이한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이제 포지션을 청산하거나 그러니까 12시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2시까지이기 때문에 12시 전에 포지션을 그러니까 어저께 매수했던 물량을 전량 매도를 해가지고 끝내든가
아니면 증거금을 납부를 하든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증거금을 납부를 했었죠. 그래서 현금 증거금 납부했을 때는 계약이 인정됩니다. 계약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어떻게 물량이 빠져나갈지 혹은 추가로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살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제일 두려웠던 게 이거예요. 과연 아무리 대형 증가 외국계 증권사라고 하더라도 네. 한 4천억에서 3,500억에서 4천억을 단 하루 만에 마련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쉽지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자금 마련이 될 수 있겠냐? 자금 마련이 안 된다라면 시장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네. 베이시스가 악화가 돼가지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출렁이나요? 엄청나게 조금 단기적으로 네. 뭐 추세가 꺾이는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좀 충격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다행히 납부를 했어요. 어쨌든 뭐 대납이 됐든 그래서 납부를 해가지고 첫 번째 거는 이제 무시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거 이제 증거금을 납부를 했기 때문에 요 이제 남은 25,000계약에서 오늘 한 15,000계약 정도 빠져나왔기 때문에 한 10,000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제 그걸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시장 예상도예요. 시장 예상도인데 첫 번째 그러니까 KB증권 쪽이겠죠. 네. 증권 쪽이 외국인 그쪽 고객이잖아요. 어쨌든 고객이니까 고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진짜 만날 수는 없으니까 홍콩에 네. 내일 오늘 당장 갈 수 없으니까 전화로 청산을 하는 게 어떻겠냐. 왜 청산을 하느냐. 특히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매수를 했다, 매도를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쵸? 네. 만약 외국인인데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내가 매수했다 그러면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외국인 샀어? 제일 좋아하는 게 외국인이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이 매수를 한 25,000계약 이상 매수를 했는데 또 이게 가격도 정확하죠. 네. 268.20. 맞죠? 이게 보이지 않겠구나. 자, 268.20에서 정확하게 매수가 이루어진 게 다 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268.20에서 매수가 이루어진 그 포지션이 노출되어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노출되었으니까 리스크가 생길 수 있겠죠.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도 하고 혹은 이로 인해서 어떤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한테 증권사가 청산하는 게 어떻겠냐. 뭐 오늘 당장 청산을 안 하더라도 좀 청산을 하자 네.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주문 실수로 지금 판별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문 실수가 판별이 났을 때 요걸 또 매도하신 증권 투자자도 있고 투신도 있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네. 여기서 보신다라면은 개인 증권 투신은 매도를 했잖아요. 그럼 이쪽에서는 약간 여유가 있겠죠. 여유가 네. 있는 쪽에다가 이제 일정 부분 당신들이 좀 손실을 보고 좀 청산을 좀 블럭딜 매매라고 하죠. 좀 우리가 네. 쇼부를 보자. 뭐 쇼부란 말이 방송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청산 유도를 하거나 했을 때 이제 어쨌든 매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규모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선물 베이스가 약화가 되고 이에 따라서 차익 매도가 출의 가능성이 있다. 근데 요게 이제 최소한 5천억 정도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결이 된다라면은 시장은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죠. 그래서 네. 크게 미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이제 요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봤을 때 말은 그렇게 쉬워도 실제로 그게 과연 쉽겠느냐. 왜 그러냐. 자, 일단은 보신다면 제가 여기서 지금 삼각 구도를 그려놨는데 네. 무슨 얘기냐. 일단은 그 매수를 한 쪽은 홍콩 DMA 그러니까 직접 주문 전용 계좌예요. 그러니까 증권사 전용 라인을 이용하는 그쪽 계좌고 여기서 매도를 한 쪽은 일반 개인 투자자하고 증권 투신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1대 3의 싸움이 벌어진 거 있다라는 것이죠. 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면은 어찌됐든 이쪽에서는 개인 증권 투신 개인은 내가 좋은 위치를 선점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떤 위치에 따라서 좀 여유로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홍콩 쪽에서 이쪽은 혼자니까 좀 외롭잖아요. 외롭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쪽은 위험이 분산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500억 손실을 본다. 500억이
손익이 있다고 치죠. 네. 손익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는 세 군데가 분산될 수 있는 거죠. 개인 투자자가 한 100억 손실 보고, 증권 투자자가 한 200억 손실 보고, 투신이 또 200억 손실 보고. 근데 여기는 혼자서 500억 다 손실 봐야 돼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누가 더 불리하겠어요? 홍콩 쪽이 더 불리하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과연 이게 쉽게 그 말로 되겠느냐라는 부분들. 또 이 기타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해서 홍콩만 외국인이, 홍콩에만 외국인 투자자가 있는 게 아니죠. 네. 일본에도 노무라 증권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있을 것이고, 미국계 골드만삭스라든지 JP 모건도 있을 것이고, 영국계 자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금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럼 그쪽 외국인들은 과연 누구 편을 들 것이냐? 이쪽 편을 들 것이냐, 이쪽 편을 들 것이냐,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본다라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 이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저께 268.20이었기 때문에, 약 269에서부터 267 사이, 267 사이에서 서로 간의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 증권 투자자분들이 됐든, 혹은 기관 투신이 됐든, 혹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됐든, 그래, 에휴, 내가 니들 실수했으니까 내가 그냥 좀 배려를 해줄게 해가지고 내가 조금만 수익을 내고 니들한테 넘겨줄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홍콩 쪽에서는 약 한 30억 정도, 최소 30억에서 한 최대 100억 정도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 25,000 계약이기 때문에 한 개, 그러니까 1포인트당 50만 원이거든요. 네. 1포인트당 50만 원이기 때문에 25,000개면은 5,000개를 곱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곱한다 그러면 이게 약 한 125억 정도, 125, 한 20, 한 50, 한 70억에서 한 50억 정도 나올 수 있어요. 네. 1포인트당.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최소 30억, 최대 100억 정도 손실을 놓고 그냥 홍콩계 쪽에서 자기들 실수를 했으니까 이렇게 손실을 마감하면서 또 시장에 충격도 안 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가 이런 게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네. 오늘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행보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좀 밀린 거거든요. 네. 차트를 조금 보신다라면은 오늘 차트를 좀 선물 차트, 뭐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셔도 상관없어요. 선물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선물 차트 이게 지금 15분봉인데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오늘 혼조세를 띄고 그러니까 행보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한 267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 0.5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네. 계속 행보세를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가지고 한 1시에서 2시 넘어가면서 급격히 밀린 거거든요. 급격히 밀리면서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그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건데, 뭡니까? 여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계속 박스권을 그리면서 계속 청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크게 손실 안 보고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협의를 본 것 같아요. 그쪽 이쪽 상대자들끼리 협의를 보다가 이제 한 2시가 넘어가니까 이제 급하잖아요. 또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부분이니까 좀 홍콩 쪽에서 손실을 더 감안하더라도 조금 과도하게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하락을 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가 이러한 이제 평이한 모습, 평이하게 서로 합의를 보면서 마무리를 짓는 거였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만계약 정도 남았다 그랬잖아요. 네. 만계약이라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수량입니다. 금액으로 따진다고 해도 한 1조 5천억, 1조 한 3천억 정도 되는 금액일 것이고, 그리고 그 손실 자체가 만계약이면은 매일 1포인트당 50만 원씩만 잡아도 1포인트 하락을 했을 때는 한 50억 정도, 50억 정도. 손실을 볼 수 있는 네. 그 금액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손실이 계속 무한정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무한정하게 늘어나게 되는데, 증거금은 이미 어떤 대납이 됐든 뭐가 됐든 한 4천억을 납입을 했어요. 4천억을 납입을 했고, 4천억을 납입을 한 다음에, 물론 이제 오늘 대부분 한 70% 이상 청산이 됐기 때문에 내일은 증거금이 한 1,500억 정도만 있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1,500억만 증거금이 유지가 되더라도 뭐 크게 뭐 계좌에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내일 지수가 미국장이 좀 크게 빠져가지고 네. 내일 만약에 개파락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은 손실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손실이 커지면 무엇이 이제 발생을 하느냐? 손실이 커지게 되면 이제 보통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제가 가상도를 좀 그려보는 건데 네.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손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어저께 268.20인데요. 이게 보통 265포인트에서 264포인트 이하로 빠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추가 증거금을 넣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네. 돈이 부족하다는 거죠. 증거금이 돈이 이제 1,500억에서 좀 깎이니까. 그러면 추가 증거금을 넣어야 되는데 추가 증거금을 만약에 입금을 못 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량 매도가 되어오겠죠. 매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매도 처리가 되면서 선물이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선물 베이시스가 빠지게 되고 네. 이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까 이제 그 HTS 그 파일을 보신다면 그림 파일로 정리해 놨는데 네. 요게 이제 이거라는 거죠. 요거처럼 만약에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유지증거금 이하로 유지증거금이라는 건 일정하게 돈을 유지를 해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이하로 빠지게 되면은 대량의 손절 물량이 시장에 출회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선물 베이시스가 악화가 돼서 대량의 프로그램 매도 차익이 발생을 해서 시장 하락이 악순환된다. 이렇게 됐을 시에는 정말 최악의 경우는 만약에 이제 만기약은 줄어들었지만 만약에 25,000기약이 그렇게 움직였을 때는 최악의 경우 100포인트가 한 방에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악의 경우 1,900포인트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만기약 정도라서 1,900보다는 한 1,950포인트나 1,940포인트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손익분기점이 제가 봤을 때는 264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264포인트 이하로 빠지게 되면은 만약에 내일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미국 증시가 뭐 한 1% 이상 좀 급락이 나와가지고 내일 만약에 개파락이 발생한다라면은 오늘 265 부근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264 이하로 빠지게 되면은 선물에서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좀 충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내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최악의 경우잖아요. 네. 최악의 경우인데 요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유지증거금 이하로 빠지더라도 증권사가 전량 손절이 아닌 분할 손절을 감행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내가 만기약을 갖고 있을 때 1,500억 정도가 증거금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1,500억이 필요한데 1,500억에서 한 1,300억 정도 이하로 빠지게 되면 추가로 돈을 납입을 해야 돼요. 근데 추가로 돈을 납입을 안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부족하니까 증권사가 임의적으로 청산을 한다 그랬죠. 네. 근데 전량 청산하지 않고 네. 1,300억만 유지가 될 수 있는 계약수가 있겠죠. 네. 만계약이 아니라 한 8,000계약은 1,300억 증거금만 유지가 되더라도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됐다? 만계약에 다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3,000계약에서 2,000계약만 매도가 나온다는 나머지 거죠. 물량만. 그렇죠. 그 부족한 물량만큼만. 네. 그러니까 나머지 물량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그 물량이 전부 다 매도는 안 나오고 아마 분할 손절을 감행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증권사가 그렇게 하는 거고 첫 번째 이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그 거래 상대자가 그러니까 그 홍콩계 지점에 있는 그 법인이 일괄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물렸어요. 내가 물렸으면은 첫 번째는 내가 일괄적으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증권사가 알아서 너 이만큼 부족하니까 요 부족한 물량만큼만 내가 매도를 해줄게 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최악의 경우 이제 증권사가 전량 매도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증권사가 순차적으로 매도가 돼가지고 시장의 충격을 조금 줄이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 두 가지가 된다고 어쨌든 뭐 1번이 될지 2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에는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최소한
한 1%에서 2% 정도는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네. 가능성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부분을 내일 좀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내일뿐이 아니라 내일 모레까지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기준을 봤을 때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최고의 시나리오는 무엇이냐? 최고의 시나리오는 이 외국인이 268.20에서 매수가 지정가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부터 주문이 들어왔던 것 자체는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뭐 바이러스가 됐든 혹은 뭐 그 주문 넣는 분이 실수가 됐든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네. 그렇죠. 나는 한 500계약만 혹은 1000계약만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12만 계약이 딱 들어와 버린 거니까. 근데 어찌됐든 그들의 생각은 우리나라 시장을 좋게 보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주가가 만약에 올라간다라면 268.20 이상으로 올라간다라면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겠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수익 보고 있으니까 네. 내가 뭐 언제 팔든 뭔 상관이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시장에 충격은 주지 않고 주식시장도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거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겠죠. 좋은 시나리오인데 다만 선물을 어쨌든 청산을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 일반 투자자분들이 제일 그리는 시나리오가 제일 좋아하는 주가가 뭡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네. 하염없이 올라가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청산하게 되면은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각도가 좀 달라지겠죠. 네. 그러니까 상승의 강도가 좀 약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 이게 좀 우려감으로 작용하지만 어찌됐든 주가가 뭐가 됐든 주가가 오르는 건데 좋은 거죠.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우리나라 시장을. 그래서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점은 뭐냐면은 제가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홍콩계 외국인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쪽이잖아요. 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증권 투자자, 투신 투자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봤을 때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이요? 그 언론사들이나 아, 정부 입장에서 좋아하겠어요? 아니죠. 증권사가 네. 좋아할까요? 전혀 안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네. 안 그래요? 왜? 만약에 강동생 앵커님께서 네. 증권사 직원이에요. 네. 딱 선물을 매도를 딱 했어. 한 2억 원어치 매도를 했어요. 네. 손실이 2억을 봤어. 네. 어떻게 되겠어요? 자네 1억 500에 그러고서는 네. 뭐 잔소리를 하든가 아니면은 심할서를 쓰든가 아니면은 최악의 경우 사표를 깜깜하겠죠. 내고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러면 과연 이쪽 투자 특히 우리는 같은 편이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이 여기서 과연 그걸 허용할 것이냐? 허용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홍콩 쪽에 이쪽에서 이 수익이 나게 되면 언론사가 엄청나게 뉴스를 때려낼 겁니다. 네. 결국에는 외국인들을 시장에 의해서 흔들리는 한국의 주식시장, 뭐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런 뉴스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이 충격에도 손해가 엄청 받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손실 보면은 의외로 좋아하고 한국 기관 투자자라든지 투신이 손실 보게 되면 그거 다 일반 개인 투자자의 펀드, 변액 보험인데 손실이 얼마나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증권사들 이 추운 겨울에 칼바람 불어요, 여의도에. 네.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이렇게 발생될 수 있을 것이냐? 쉽지 않다라는 거죠. 네. 왜? 지금 외국인대 증권 투신들이 특히 증권이 강력하게 매도를 해가지고 힘겨루기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증권 투자자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완력 행사,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주식 매도가 됐든 선물 추가적인 매도가 됐든 힘겨루기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랬을 때는 주식시장의 상승 속도가 더 더딜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하게 올라가거나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보다 더 더딜 수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부분이고요. 요거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네. 요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어쨌든 증권 투자자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손실 보게 되면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264포인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외국인 그 홍콩 투자자분들께서는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일괄적인 매도가 나오거나 분할 아니면은 매도하거나. 분할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에 좀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죠. 네. 그럼 반대로 270이나 271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되나요? 증권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겠죠. 네. 반대로 매도를 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괄적인 청산이, 매수로 청산이 나와서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네. 분할 청산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뭐냐면은 지금 차트를 보신다라면은 네. 우리나라 지수가 어찌됐든 상승 추세에 놓여 있잖아요. 네. 비록 최근 지난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지만 어찌됐든 뭐예요?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거는 변함이 없죠. 네.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선물 기준으로 271이라는 얘기는 이 종합주가지수상으로 2040포인트예요. 2040포인트가 돌파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가잖아요. 네. 어디가 고점일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뭐 지난 목요일에 찍은 고점 2040포인트가 고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전혀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 이상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자리가 200 선물 기준으로 271에서 272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가 강하게 돌파가 된다면 이 자리가 강하게 돌파가 된다면은 증권 투자자가 쉽게 완력 행사를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완력 행사를 못하고 대량의 손절이 나온다면 지수가 한번 아까는 이제 최악의 경우는 급락이라고 했잖아요. 1950포인트까지 급락이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반대로 여기가 돌파가 되면서 올라간다라면은 시장은 한 2080포인트 때까지 너무 긍정적인 시나리오일지 모르겠지만 2080포인트까지 급등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긍정적인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보통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좀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일단은 평이한 시나리오로 진행이 됐어요. 네. 그냥 서로 간에 그냥 외국인 홍콩계 쪽에서 좀 손실을 보면서 제가 추정하기로는 한 50억 정도 손실을 본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 네. 50억에서 한 70억 정도 손실을 본 것 같은데 요 정도 손실을 보면서 일단 마감을 하면서 좀 청산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아직은 한 만계약 가까이 남았다. 이제 그 만계약이 내일하고 내일 모레 또 평이하게 해결될 것이냐 네. 아니면 최상의 시나리오로 갈 것이냐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것이냐는 이제 내일하고 내일 모레 봐야 되니까 오늘 요것을 방송을 계속 조금 한번 더 보시면서 내일하고 내일 모레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전망을 좀 해본다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주까지 최악의 경우 1950포인트는 열어놔야 된다. 1950포인트란 얘기는 코스피 200지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257 정도 됩니다. 257에서 255 정도 되기 때문에요. 코스피 200지수 보신다면 61선이 255에서 257 정도 되고요. 요 네. 사이입니다. 여기가 되고 선물을 보신다라면 선물 기준으로 보신다라면은 선물 차트로는 베이시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 256 정도까지 256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260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놓고 대응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260이냐 혹은 258이냐 정도 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 아래로는 최대 선물로는 258에서 259 정도 네.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로는 255 정도 60인선 라인 여기 제가 지금 체크해 드리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지수를 잘 모르니까 제일 편하게 종합주가 지수로 시장을 보신다라면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는 1945포인트에서 1950포인트까지는 조금 순간적인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게 시장을 깨기 위한 급락이 아니라 일시적인 선물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단기 저점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주식을 한번 사볼 수도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자리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보신다면은 북한이 핵 실험을 했을 때 네. 혹은 뭐 김정일이
죽었을 때, 사망했을 때, 죽었다는 표현을 하면 좀 애매한가? 사망했을 때, 혹은 뭐 어떤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졌을 때 주가가 출렁거리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주가가 그렇죠. 계속 올라갔던 네.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것이 여기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걸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출렁거리면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주가는 오히려 신고가를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올해 2040포인트 이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신다라면 이번 주 시장을 대응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부분 선물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 30분 정도, 30분 좀 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잠깐 한 2, 30초 음악을 들으면서 쉬어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1월 7일 외국인 선물 주문 실수에 따른 긴급 시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유창희 전문가의 강의가 이어집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유창희 대표님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강의 한번 네, 좀 들어볼까요? 오늘 일단은 강의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실질적으로 제가 3주 만에 강의가 진행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전 마지막 방송은 2012년도 파생 시장에 대한 정리를 했던 거라서 3주 만에 방송하는 거라서 시청자분들께서 그 앞에서 안 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뭘 했는지 좀 헷갈리신 분도 있어서 네. 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시간이 남으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초적인 부분을 약간 스킵을 하고 넘어가자, 이거 좀 배우고 넘어가자고 말씀드렸던 건데 캔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 캔들은 뭐 시장 참여자의 심리가 녹아져 있고 양봉, 음봉은 그날 가격의 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의 심리가 녹아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양봉이 나왔을 때는 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고 또 음봉이 나왔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더 빠질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캔들 자체가 꼬리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윗꼬리는 짧을수록 좋은 거고요. 왜냐면은 차익 매물이 덜 쏟아졌다는 것이잖아요. 꼬리가 짧다는 얘기는. 그리고 아래 꼬리는 길수록 좋은 것이다. 왜? 장중 저점에서 추가 방어하는 가격대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 꼬리는 길수록 좋은 거고 윗꼬리는 짧을수록 좋은 거다. 근데 요거는 음봉이든 양봉이든 똑같습니다. 음봉도 윗꼬리가 될 수 있으면 좀 짧은 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아래 꼬리가 긴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꼬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아까 음봉 윗꼬리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어쨌든 양봉이 음봉보다 우선한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같이 보시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랫꼬리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양봉이 음봉보다 좋은 거고, 그리고 꼬리가 중요한 거고. 근데 또 이제 요거 같은 게 뭐냐면은 아랫꼬리가 발생한 거냐 윗꼬리가 발생한 거냐 해서 우선순위를 따질 때는 아랫꼬리가 윗꼬리보다는 좋은 거다. 양봉인 경우, 음봉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래에서 계속 누군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누군가 계속 매도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윗꼬리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래서 만약에 같은 양봉이라고 하더라도 아래 꼬리가 윗꼬리보다 우선한다. 좋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를 했을 때 이게 더 좋은 차트 모양이니까 내가 이 종목을
사는 게 좋다.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덜 안 좋은 거니까 사면 안 되겠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캔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알아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평균에 대해선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했었는데, 뭐 이동평균선은 매일의 종가를 산술적으로 평균한 선이고, 이것은 이제 과거의 자료로 현재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고점대에 있는지 아니면은 저점대에 있는지를 우리가 판별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주가가 10만 원대에 있는데 지금 만 원대에 있다. 그러면은 예전보다는 뭐 회사가 안 좋아서 빠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가 됐든 예전보다는 가격이 싸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예전에 만 원대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지금은 한 15,000원, 2만 원대에 있다. 그렇다면은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와 현재 주가의 위치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는 걸 좀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뭐 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간략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해하셔야 된다. 근데 이걸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이 있고 가격의 개념이 있고 패턴의 개념이 있다. 이동평균선은. 그래서 단순하게 아까 이제 우리가 캔들 차트로 봤을 때도 양봉이라는 게 있고 음봉이라는 게 있고, 또 양봉도 아랫꼬리가 있고 윗꼬리가 있고, 또 음봉도 아랫꼬리가 있고 윗꼬리가 있고. 근데 윗꼬리는 짧을수록 좋고 아랫꼬리는 길수록 좋고, 또 같은 양봉이라고 하더라도 아랫꼬리 발생한 봉이 윗꼬리가 발생한 봉보다 좋다, 우선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봉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듯이 이동평균선 역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크게 세 가지의 개념이 있다. 그래서 시간의 개념, 그리고 가격의 개념, 그리고 패턴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시간의 개념은 이제 이격도의 관점으로 이동평균선을 해석을 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가격의 개념, 지지와 저항, 추세의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패턴의 개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나니까 좀 어려워하시다고 좀 헷갈려 하셔서 제가 사례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자, 이게 종합주까지 있습니다. 종합주까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요 앞에서는 골든 크로스의 개념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5일선하고 21선이 5일선이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니까 어떻게 되고 있다? 주가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급등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2, 3일 정도, 한 3, 4일 정도 있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다? 21선이 다시 61선을 골든 크로스, 아래에서 위로 골든 크로스 하니까 그 위치에서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양이 발생을 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이거는 우리가 이동평균선의 패턴의 영역, 패턴을 해석할 수 있는 골든 크로스의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무엇이냐?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빠지고 있는데 주가가 그냥 이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빠지고 상승, 빠지고 상승, 빠지고 상승을 반복하고 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이 5일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너무 밑으로 올라오니까 처음에는 올라오고 또 빠지다가 올라오고 하는데, 보신다라면은 처음에는 어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1선을 살짝 찍고 올라갔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61선까지 떨어지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던 거고, 그 다음에 어디? 121선을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21선, 61선, 121선을 순차적으로 지지를 받고 올라갔는데, 근데 문제점은 뭐다? 앞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을 때는 그 다음에 지지가 안 되고 붕괴가 된다. 그 다음 이평선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선 지지받고 올라가고, 그 다음 깨고, 60선 지지받고 올라가고 깨고, 120선 지지받고 올라가고 또 깨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이제 지금 상승 추세대로 올라오고 있다. 즉 지지와 저항, 즉 가격의 개념인 거죠. 여기서는 가격의 개념으로 즉 61선이 얼마다, 121선이 얼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가 될 거니까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보자, 혹은 여기가 지지가 안 될 것이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즉 가격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것도 약간 지지와 저항 같은 건데 크게 봤을 때 2011년도 6월 달부터 2011년도 6월 달부터 2012년도 12월 달까지 약 1년 반을 봤을 때 어떻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어땠다? 2000포인트, 단기적으로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저항을 맞았고 1800포인트에서 1700포인트 이하에서는 어떻게 됐다? 지지를 받고 올라갔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박스권인데 상단은 한 2000에서 2050포인트, 하단은 한 1700에서 1750포인트를 하단은 지지 영역으로 놓고 주가가 움직여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무엇이다? 지지와 저항 구간. 어느 지역에서는 이 가격에서는 지지가 됐었으니까 반등할 것이고 어느 위치에서는 앞에서 저항을 작용했었으니까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좀 현금화하자는 것을 크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 무엇을 알 수 있다? 이동평균선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도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요 시간의 개념, 가격의 개념, 패턴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십시오. 공부를 해보시고 제가 앞으로도 요건 계속 또 설명해 드릴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조금 이제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격의 개념인데요. 제가 요거는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동평균 설명해 드리는데 보통 이제 오늘은 이제 추가적인 강의를 못 나갈 것 같고 다음 주에 강의를 나갈 건데 보통 이제 이게 이제 월간 주식 일정표예요. 네.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지면 증권사에 가시면은 요걸 다 나눠줍니다. 해서 증권사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는데 보시면은 1월 달인데 1월 뭐 며칠에 뭐가 있고 며칠에 뭐가 있다는 그 스케줄표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알고서는 이때 뭐 내일 모레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고라는 걸 알면은 여기에 맞춰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할 때 타이밍을 잡을 수 쉽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1년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1월달, 2월달, 3월달 그 달에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그리는 것을 다음 주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자세하게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도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월 8일 주식쇼 스트라이크였습니다. 내일은 남은우 원장의 배짱이 주식 투자가 이어집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